먼저 5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호텔과 항공, 면세점, 여행업종 전반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K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한국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재개 역시 여행 섹터 전반에 중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5위 호재만발 여행주 신바람 만나보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 여행 섹터 관련해서 향후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종목들은 그래도 꽤 올라왔습니다.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뒤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실제 그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 측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화장품 섹터는 첫 번째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화장품 수출 세계 2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1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K뷰티의 위상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아니죠, 유럽, 네.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요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OEM 업체, 즉 ODM 업체에 대한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쫓아가기에는 약간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장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다음 차수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의 대형주들, 그러니까 핵심 섹터의 종목들은 아직 덜 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여행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여행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행 쪽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행 수요가 어디에서 이제 그 먼저 진행이 되느냐라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시발점은 중국에서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의 무비자 입국을 오케이 사인을 해줬고 2025년도 말까지 예견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해답을 못 줬어요. 근데 최근에 무비자 입국에 대한 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K문화, K컬처 이쪽의 영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여행을 오려고 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코로나 이후에 여가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고 여행에 대한 여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하반기부터 중국 그 단체 여행객 이런 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비자 관련되어 있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행 섹터에 대한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행 섹터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김정기 파트너, 여행 섹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금리, 약달러, 저유가입니다. 항공사 관점에서 좀 본다면 장기적으로 비용은 축소되고 수익성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 대표주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동남아, 미국 중심으로 엄청난 그 노선 수요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노선도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 시즌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연장한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여행 관련 수요와
또 이어서 항공 수요까지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행 쪽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파트너, 네. 여행 업종 전반에서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김정기 파트너께서 얘기해 주신 뭐 그 유리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저도 그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여행주가 제일 유리하다고 오. 같아요. 일단 여행주의 대표적인 회사는 하나투어잖아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위. 모두투어. 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여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MC님, 뭐가 있냐면요. 네, 어떤 게 여행 있을까요? 와서 화장품도 사가지만 카지노. 카지노 업황이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뭐 드라백도 좀 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네. 관광객 많이 지금 들어온다. 일본 관광객도 지금 들어와서 열심히 그 게임을 하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고 있는 뭐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여기에 제일 큰 거는 파라다이스잖아요. 네. 파라다이스 GKL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행주 자체적인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덜 움직인 뭐 참 좋은 여행이나 아니면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는다라고 한다면 항공주에 대한 여건도 좀 더 확대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플래시백 5위 여행업종에 대한 전망과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HBM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 기대도 함께 부각됐는데요. 최근엔 또 인텔이 유리기판 사업 철수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국내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그럼 오늘의 4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유리기판 국내 기업 전성기 신호탄입니다. 우리 김정기 파트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유리기판 쪽 앞으로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 밸류체인 전반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네. 위해서 제가 이 하반기 관심 섹터로 좀 가져왔는데요. 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 그 개정안을 25%에서 35%로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고 상원과 하원까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 7월 3일에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됐고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를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오.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수출액이 149억 7천만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20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월간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네. 작년 12월에 기존 최대치였던 145억 달러를 초과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DDR5와 HBM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EPS 추정치까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반도체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가 네. 유리기판 관련주를 가져왔는데요. 핵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5세대 경쟁, HBM3 경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완승을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올 연말쯤 이제 양산을 시작할 HBM4 6세대 경쟁에서는 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세대 D램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네.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RA라고 해서 내부 양산 승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하반기 본 양산을 시작한다면 1, 2위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겠죠. 오. 그런데 유리기판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요. 5세대, 6세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 그리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전반에서
유리기판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유리기판 하반기 업황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파트너도 네. 짧게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송에서 많이 어필을 했었던 그런 오, 종목이었는데 업종군이었는데요. 사실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유리기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오, 그런가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좀 뒤로 미루고 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실제 인텔은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나노 공정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그쪽에 투자되는 부분을 빼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대한 여건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특히 저는 SKC가 제일 눈에 보였던 네. 종목이에요. SK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 이쪽에서 조지아주 켄싱턴 시티죠. 그쪽에서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을 지금 양산 공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시제품으로 나오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실제 유리기판은 훨씬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왜 반도체 이쪽 업황의 게임 체인저였냐면 전력을 덜 쓰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저전력 반도체의 핵심이고 서버에 대한 열 관리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유리기판의 이 성장 섹터, 성장력을 믿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SKC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정기 파트너 또 섹터를 직접 선정해 주신 만큼 저희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SKC가 앱솔릭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삼성전기입니다. 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종 사업장에 지금 파일럿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장비 테스트를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핵심 밸류 체인 안에서 삼성전기가 계열사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가격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기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네. 핵심적인 이유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AI 기판, FC BGA 공장이 베트남에 있는데요. 관세가 최근에 베트남에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20%로 관세 비율이 확실히 낮아졌죠. 오. 그런데 주가는 아직도 그 관세 협정으로 하락한 그 갭을 메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가격 측면에서는 베트남에 지금 AI 기판을 보유한 삼성전기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에 유리기판 그 회로 빌드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그리고 네. 또 현상액, 방리액을 하는 YC캠도 올 하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오.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그리고 필옵틱스 역시도 지금 TGV라고 해서 미세 공정에 이제 전기 회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런 장비사인데 과거에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만큼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PIE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오, 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GV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양전환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최근 또 유리기판 쪽이 단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을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지 두 분은 어떤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 먼저 네.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 시장이 한 추가적인 단기 조정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 지금 왜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냐면 단기 급등했던 물량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 매수 주체들은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더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네. 앞으로 하반기에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조정받는 구간을 활용해서 풀백 구간이라고 하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파트너도 네. 어떻게 같은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눌림목도 음. 너무 늦다.
아, 늦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네. 2028년에 아마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도입할 거예요. 그래서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오늘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고 그 가격대면은 유리기판 이외에 MLCC부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리한 거죠. 다만 오늘 주가가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서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기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SKC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들어올린 그 가격 대역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얘기한 것처럼 뭐 PI나 뭐 이런 쪽은 약간 좀 작은 종목이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쪽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한 종목 더 얘기한다면 필옵틱스. 필옵틱스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인사이트 참고해서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플래시백 4위 반도체 내에서도 유리기판 쪽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3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K뷰티의 글로벌 확산세가 미국과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 마케팅과 K 콘텐츠 연계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며 이 면세점과 중소 화장품주 중심으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목해봐야 될 이슈 3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진격의 K뷰티 화장품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신학스 파트너, 네. 앞서 또 짧게 화장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더 자세하게 화장품 업종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화장품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것은 여행 와서 뭘 사가냐. 화장품 사가죠. 화장품 사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자카드에서 우리나라의 여행자들이 뭐를 썼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살펴보니까 화장품을 11% 정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꽤 큰 품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만큼 실제 화장품 섹터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어요. ODM 같은 경우 ODM을 주로 하는 뭐 한국콜마나 아니면 코스맥스 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바닥에서 꽤 상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못 간 주식들이 있어요. 대형 회사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쪽은 아직 덜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까지 움직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중간 상품에 대한 그 섹터, 그러니까 그 섹터의 중간 대역에 있는 화장품 주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인 맞춤형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소량 생산을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품화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에 대한 속도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의 화장품 수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2위, 그러니까 세계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안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이견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적 부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정기 파트너, 화장품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현재로서 중소형 브랜드와 대형주 중에 어디 쪽이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대형으로 나누기보다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제가 좀 네. 화장품을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25년 6월에 화장품 수출액이 7억 7,9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9.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좀 한번 따져본다면요. 네. 미국 수출이 YOY로 20% 이상 증가했고 유럽 9개국 합산이 51.4%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YOY 기준으로요. 일본 수출도 34.8% 증가했고 중동도 신흥시장이지만 YOY로 4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 중국과 홍콩은 오히려 마이너스 6.7%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2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수출 데이터가
중화권으로 살짝만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네. 한한령 해제 그리고 관련 화장품 섹터에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금 중화권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북미와 또 유럽 수출까지 지금 모든 고루 갖춘 그런 ODM 기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오. 지금 저점에서 주가가 약간 회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450억 규모의 청주 공장 신규 생산 시설 구축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학수 파트너 네. 실적이나 트렌드 면에서 요즘 가장 핫하다 하는 종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해 주실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색조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크린징 이런 쪽에 그 유리한 종목들, 비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실제 마녀공장 이런 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네.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에스테틱. 오. 에스테틱 관련되어 있는 부분 봐야 돼요. 그래서 클래시스, 원텍. 진짜 추세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세 대역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정희 파트너께서 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안 열리던 시장이 열리면 시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면 그만큼 더 시장 여건에서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화장품 섹터는 올라왔다 치더라도 성장력에 대한 여건의 그 성장,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규모를 봤을 때 가격적 부분에 PER 기술을 더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플래시백 3위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제 딱 두 가지 이슈만이 남아있는데 과연 2위에 어떤 섹터가 자리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 LNG 관련 종목들에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글로벌 LNG 가격 안정세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의 2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플래시팩 탑2에 트럼프의 선택 LNG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 파트너, 에너지 관련해서 이 LNG 쪽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미 관세 협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미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활용할 카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두 가지 안을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 이후에 미국산 LNG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부각시키면서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예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에콰플랜트부터 EPC 그리고 조선 LNG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네. 만약 참여를 하지 않고 미국 LNG 수입만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광양에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 미얀마에서 탐사권을 획득한 이후에 쉐 그리고 셰프, 셰퓨 그리고 미아라는 가스전을 잇따라 발견을 했는데요. 2013년부터는 중국에 30년 장기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가스까지 수출을 확대 중인 기업입니다. 또 미국산 LNG 110만 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에는 해외 트레이딩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수익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주가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면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반영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관건과 관련해서 넥스틸이나 또 여러 가지 휴스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면 앞으로 스틸 쪽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하는 포스코 계열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PMI가 49.7포인트로
지금 상당히 경기 위축 상태로 한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또한 포스코 스틸리온이다. 아시아 시장의 45%의 수출 비중을 확보하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철강까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신학수 파트너, 네. 에너지 관련해서 LNG 쪽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업 부분이 진척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잘 되면 성장에 대한 여건으로 확 붐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리할 것 같고요. 앞서 그 파트너님께서 다 그 관련되어 있는 큰 주식을 얘기했는데요. 아직은 동양철강, 그렇죠? 이쪽도 그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동스틸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강간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대구경 소, 잠복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는 이 회사고, 그다음에 북미 유통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서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받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또 분야의 여건으로 종목을 또 선별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해항로 쪽, 북해항로? 이쪽 관련되어 있어 항만, 하역, 동방, KTCT 이런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되는 부분을 전부 다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플래시팩 2위에 올라와 있는 에너지 관련해서 LNG 쪽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대망의 1위만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테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선 아마존과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에선 한국은행이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며 민간 중심의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1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질주가 차지했는데 이른 흐름 속에서 우리 김종희 파트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글로벌리 확장되는 이슈는 결국 아마존과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체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 결제 인프라, 즉 카드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인프라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8대 시중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합작 법인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네. 한국은행 국정위 그 감사 보고에서도, 업무 보고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부작용을 없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강세가 지속됐었는데, 최근 글로벌리 가장 대장주로 불리우는 서클 인터넷 그룹이 조정받을 때는 국내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또 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살짝 보여줬는데, 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은 인더스트리 액션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투온이라는 종목인데, 미투온이요? 예,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NFT와 블록체인 그 기술을 접목한 P2E 게임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미투온 그 자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버스라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통해서 NFT 게임 토너먼트 방식의 P2E 사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시스템이 좀 부각되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다날 핀테크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 이제 결제 인프라로 이제 강하게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레이딩 측면에서 저는 좀 본다면 앞으로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좋은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LG CNS라는 기업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나체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디지털 신원인증, DID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 CBDC, 그리고 보안 토큰, 그리고 디지털 지갑, 디지털 화폐 유통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자체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 CNS가
카카오페이와 함께 하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조금 지지선을 잘 활용하면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앞으로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하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하나하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학숙 파트너,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먼저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인데요. 실제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본다라고 했다면 이 코인 시장의 이 여건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요.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을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네.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유일 가상자산 결제 플레이어, 특히 이제 페이코인 이쪽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 다날은요 하이브리드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리 구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움직임이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였어요. 그렇지만은 요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이니까 좀 유리한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어떤 종목일까요? 한다면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어도 그 코인 시장, 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그런 여건에서는 안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쓱페이 그리고 스마일페이를 인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확대되면은 네이버페이만큼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느냐가 그 기업의 주가하고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즉 조정을 받고 저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플래시백 1위를 차지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두 분의 인사이트 들어보고 왔습니다.